인공지능, 이제 더 이상 SF 영화 속 얘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세상, 우리 일자리, 심지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까지 흔들고 있는 거대한 힘이 됐습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알파고가 승리했을 때죠. 근데 여러분, 바둑이 어떤 게임인가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관, 창의성, 심지어 미적 감각까지 우리가 이건 정말 인간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능력들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2016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장 직관적인 게임에서 우리를 이겼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 한 판 지고 이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계가 우리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직관과 창의성까지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요. 기계가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핵심 질문입니다. 기술을 넘어서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먼저 AI의 진짜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AI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알려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우리 인간의 뇌랑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많이들 쓰시는 챗GPT 같은 시스템 말이죠. 이게 사실은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정교한 패턴 맞추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차이에서 AI의 모든 가능성과 또 모든 위험이 시작됩니다. AI는 어떤 맥락이나 진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가 뭘까 예측할 뿐입니다. 이 예측 능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특히 신학처럼 아주 미묘하고 깊이 있는 분야에서 어떤 오류를 낳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AI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죠?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비유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가 어떻게 그럴싸하지만 틀린 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AI가 신학적으로 이단에 해당하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왜 AI를 절대적인 권위자로 대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도구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죠. AI가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처럼 AI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편견, 오류를 그대로 따라할 뿐이거든요. 진실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죠. 결국 입력 데이터의 질이 출력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AI가 우리 삶과 일에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그 양면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 일, 신념 같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양날의 검 같아요. 예를 들어 정보 접근성을 확 높여주지만 동시에 편향된 정보만 계속 보여줘서 사용자를 일종의 신학적 반향실에 가둬버릴 수도 있는 거죠. AI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AI 도구를 썼더니 작업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졌다고 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들 무서운 속도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노동자의 자율성이나 사생활, 정신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개별 직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자동화라고 하면 공장 노동 같은 육체 노동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AI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분석이나 코딩 같은 지식 노동, 심지어 그림 그리고 음악 만드는 창의적인 일까지 먼저 대체하고 맨 마지막에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육체 노동 영역으로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 시설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유럽과 호주,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면 보편적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는 이 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되고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제 AI 개발의 논리적인 끝,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능, 바로 초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AI 연구자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재규적 자기 개선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인간이 만든 AI가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더 똑똑해진 AI는 훨씬 더 빨리 자기를 개선하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결국 초지능이 탄생한다는 조금은 섬뜩한 시나리오입니다. 닉 보스트롬 같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보는 지능을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자, 이제 저 멀리 기술의 끝을 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바로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인간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그 후에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 새로운 도구는 우리를 그리고 바로 당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